마그네슘에 대한 임상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ATP 생산, 세포 신호 전달, DNA, RNA 및 단백질 생합성, 뼈 형성을 비롯한 수많은 생리학적 작용에 필요한 필수 무기질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혈압이나 세포 내 칼슘과 또 칼륨 수치를 조절 기능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죠. 음식으로서는 녹색잎 채소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견과류, 콩가식물, 곡물, 그리고 과일 및 생선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가능합니다. 또한 이해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탄산염, 수산화물, 산화 형태의 제산제 완화로 재료도 사용되고요. 구연산염 제제는 내시경이나 대장 수술 전에 장을 비우는 완화제로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염화물, 글루콘산염, 젖산염, 그리고 황산염 제제의 경우는 마그네슘 결핍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점, 여기 두 가지가 구분하면 되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장질환 사망률 감소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그네슘이 돌연적인 심장사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거나 또는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돌연 심장사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그네슘은 혈속 뇌졸중,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 천식, 그리고 골다공증 위험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섭취량이 증가하면 대장암과 폐암의 발병률도 같이 위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양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할 경우에 여러 질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경구 복용이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성인이나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체중이 문제인 사람들, 비만인 체중인 사람들도 마그네슘이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식이 섭취량이 부정한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시키니까 골 밀도가 증가하고 골다공증 있는 폐경 후기 여성의 경우 마그네슘 영양제가 골 교체가 감소됐다라는 거 합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 마그네슘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요.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영아의 경우에 마그네슘이 기관지 근육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또 중간 정도의 근거 수준으로 편두통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요. 임신 중 다리 경련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문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의장관 장애, 그리고 신장장애, 그리고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칼슘유린 억제제라든가 고용량 항바이러스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도 마그네슘 결핍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가능한 음식으로서는 녹색잎 채소, 견과류, 콩과식물, 그리고 곡물, 과일, 어류 등이 있겠고요. 사용 목적으로는 천식, 심혈관계 질환, 당뇨, 피로감, 안면홍조, 고혈압, 다리 저림, 그리고 편두통, 골다공증, 열경전 증후군이 있겠습니다. 마그네슘 작용 기전은 여러 대사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 멜라스틴 7, TRPM7이라고 해서 이거에서 단백질을 활성을 증가시키고 회복시켜서 베스티갈라 프로테인 같은 석회화 억제 단백질의 발현도 또한 증가시켜서 혈관이 석회화 및 골세포의 분할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도 역할을 해서 혈관장을 낮춰서 혈관 긴장도 및 반응성을 조절해서 연이 안지오텐신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TP 전달에 관련된 보조인자로도 탄수화물 대사에서 중요한 인슐린 및 포도당 대사의 결정인자로서 작용하고요. 따라서 고혈당이니 혈혈소판 응집, 전반적인 염증 증상,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혈관 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免疫 기능에도 이제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약물의 경우 마그네슘 이제 킬레이트를 형성해서 약물의 흡수율도 이제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금기의 경우에는 심장, 신장 또는 위장장애 가진 사람은 의사 지시 하에서만 마그네슘 복용제를 이제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설사, 메스컴, 복통 등이 있겠고요. 상호작용은 아미노글리코계 항생제, 즉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이제 마그네슘 배출량을 이제 늘려가지고 마그네슘 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요. 항생제의 경우 마그네슘이나 제산제가 플로키닌이라든가 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니트로프란토닌 같은 흡수를 이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항응고제의 흡수율과 속도를 이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설포유리아 같은 경우도 마그네슘의 흡수율과 속도를 증가시키고요. 우리 무점약인 이트라코나졸 같은 경우는 흡수율과 속도를 이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과 제산제가 이것을 흡수를 억제하긴다는 사실. 그리고 칼슘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마그네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 즉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이제 혈압 강화 효과를 이제 더 강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디콕신 같은 우리 신부전증 제제 같은 경우는 체뇨관에서 마그네슘 재흡수를 이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뇨제 같은 경우 루프라든가 데아제드 같은 이뇨제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같은 경우도 장기간 복용 시에는 저 마그네슘 혈증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세이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이제 마그네슘 또는 제산제가 이제 소염 진통제의 흡수율과 속도를 이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